안녕하세요. 김영중국어학원 개원중일 내신 담당 강사 변혜지입니다. 지금부터 개원중일 내신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내신 강사, 저를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 내신 수업 일정을 안내드리고, 세 번째, 2024년도 개원중의 기출문제가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안내드릴 거고, 네 번째, 그래서 2025년에 어떤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 산 김영준 국어학원의 내신 대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강사 소개입니다. 양력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김영준 국어학원의 중1 전임 담당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중일의 내신 수업은 4+1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1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4번의 내신 수업은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번 직전 보충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전 보충 수업은 아이들이 국어시험을 보는 바로 전날에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은 3시간입니다.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9월 25일 혹은 9월 26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국어시험을 보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직전 보충 수업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 아이들이 국어시험을 보는 전날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에 개원중의 기출 경향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기출 경향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다 개원중의 내신 담당 강사였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가 올 서술형으로 출제되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 유일하게 서술형으로 출제된 학교였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과 2학기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이 2학기 중간고사에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학작품들을 모두 합치면 대단원으로 4개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대단원의 배분이 2개, 소단원의 배분으로 4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했을 때 개원중의 작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주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더라도 범위가 많아서 아이들이 힘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 경향이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는지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수업 초반에 아이들이 필기를 해오는 것,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을 초반에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학에서는 표현의 의미, 그리고 단어의 뜻, 표현법 등 문학의 형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 출제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별도로 표현에 대한 암기도 같이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말고사에서는 총 2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 기말고사에서는 22문제가 그중에 문법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법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5년 내신 대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출 경향의 변동성이 아주 큰 학교이기 때문에 1학기 교과서의 진도가 2학기 이 중간고사 범위로 편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학기 내용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의 경우는 출판사 혹은 자습서의 내용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있었고요. 2024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실하게 해온 학교 필기를 받아서 출판사, 교사용 출판사 자료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하고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비 단원의 폭이 넘을 경우에 학생의 암기와 복습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3시간 수업 안에 소단원 2개 이상을 진행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부된 복습 자료를 통해서 암기해 오는 것이 성적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자료는 최대한 간략하고 아이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법의 경우에는 예시가 교과서를 벗어나는 예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 나오는 어떤 문장들, 그리고 그 단원에 나오는 어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문법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그리고 빠지는 부분 없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산 김영준 국악원의 내신 대비 수업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원별 진도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 4+1, 5주의 구성 안에서 3주에서 4주 동안 모든 진도에 대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진도가 많을 경우에는 거의 4주를 꽉 채워서 진도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전 보충일의 마지막 총정리와 내신 경향에 따른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학원에서 제공되는 복습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공되는 내신 대비 수업 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그 지문에서 습득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지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이 밑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으며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신 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출판사의 문제집들을 총망라해서 단권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영준 국어학원의 내신 대비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따로 문제집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 자료입니다. 이 복습 자료는 아이들이 암기를 할 때 교재를 들고 다니며 암기를 하기에 무겁기 때문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따로 개념들과 그 지문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복습 자료만 잘 암기를 해도 내신 대비 성적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복습 테스트인데요. 저희는 전주에 가르친 내용을 그 다음 주 수업 시작 전에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복습 테스트는 전주에 가르쳤던 전반적인 학습 목표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이고요. 이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다음 주에 평일에 와서 저와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 영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 저와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 첫 내신 대비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개원중 친구들 저한테 맡겨주시면 걱정 없으시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